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포스터에 원작 속 엘더가신 크톤과 디자인이 유사한 형태의 괴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두고 팬들은 스칼렛 위치가 원작에서 엘더가 크톤과 많이 엮인 것처럼 그가 이번 영화에서 스칼렛 위치를 조종하는 인물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정말 MCU에서 스칼렛 위치가 크톤의 아바타가 될 것인지를 기대해보면서 과연 크톤이 어떻게 스칼렛 위치를 조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톤은 엘더갓이며 엘더갓은 지구의 최초의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강력한 생명력이 데미어지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미어지는 많은 신들을 낳았고 그 신들 중에는 세트, 가이아, 오슈트루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크톤도 있었습니다. 초기 지구에서 엘더갓들은 번성했으나 크톤은 처음으로 지구에서 흑마법을 연구하면서 타락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트는 다른 엘더갓을 먹어치우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처음으로 살해자가 됩니다. 그 뒤 엘더갓들은 서로를 먹어치우면서 더 강해지고자 전쟁을 벌이고 탐욕적으로 변해갔으며 그렇게 악마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지구를 어여삐 여기던 가이아는 지구를 구할 방법을 찾았고 그녀의 간절한 바람에 데미어지가 그녀를 임신시켜서 엘더갓들을 막을 아툼이라는 신을 만듭니다. 아툼은 타락한 엘더갓들과 그들의 괴물들을 먹어치우면서 가디터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데마고지 혹은 데미우르고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아툼에게 먹히지 않은 엘더갓들은 우주로 떠나서 훗날 비샨티를 만드는 오슈트루와 아툼의 어머니 가이아, 각자의 영역을 만들어 도망친 세트와 크톤 뿐이었습니다. 아툼은 먹어치운 에너지를 하늘 높이 올라 지구에 뿌렸고 훗날 인간들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자 그 에너지들은 각각 그들의 기도의 형체를 갖고 북유럽 신화,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들의 탄생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때 아툼은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됐습니다. 아툼에 의해 전멸된 악신들의 자리에 남은 사악한 기운들에서 메피스토 등의 사악한 악마들 창조됩니다. 두 사악한 엘더갓들은 다시 지구로 돌아오려고 했고 크톤의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 그는 훗날 트란시아라 불리는 가상의 국가에 운다고 산이라고 불리게 될 곳에서 지구 최초의 흑마법서 다크홀드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살 위에 자신이 아는 모든 흑마법과 악행을 기록했고 이를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연결점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훗날 그 살에 있던 내용들은 인간에 의해 돌과 양피지에 기록되면서 지금의 다크홀드라는 하나의 책을 만들게 됩니다. 다크홀드는 읽기만 하면 바로 영혼을 타락시키는 힘을 가졌고 지구 최초의 뱀파이어 바네는 다크홀드에 있는 크톤의 힘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크톤은 자신의 영역, 즉 아더렐름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세 유럽 시절에 마녀 모간 르페이가 다크홀드를 숭배하는 컬트를 만들고 크톤을 지구로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크톤의 힘을 감당할 수 없고 그를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모건 르페이는 후회했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크톤이 지구에 올 수 있는 곳을 운다고 산으로 한정시킵니다. 그러나 모간 르페이의 다크홀드 컬트의 일원인 마그누스라는 마법사는 그녀를 배신해서 다크홀드 책을 어딘가에 숨기고 이 때문에 다크홀드는 여러 마법사들을 거치게 됩니다. 다크홀드는 그러다가 그레고르 루소프라는 트란시아의 어느 귀족에게 발견됩니다. 그 귀족은 그만 가문 대대로 내려져 오는 늑대인간 저주를 비로소 각성시키고 그부터 계속 대대로 늑대인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영토를 허버트 윈덤이라는 영국인 과학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곳의 우라늄으로 허버트 윈덤은 동료 연구자 조나단 드류와 같이 부자가 되고 운다고 산에 시타델 오브 사이언스라는 실험실을 만듭니다. 허버트 윈덤은 훗날 미스터 시니스터라고 불리게 될 나다니엘 에섹스라는 과학자의 연구에 감명을 받은 영국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느 인휴먼으로부터 진화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옥스포드에서 추방된 학자였습니다. 그는 운다고 산에서 인휴먼에게 받은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들을 나이츠 오브 운다고라는 인간들로 진화시켜서 부려먹었고 생명공학의 비밀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조나단의 딸 제시카가 그곳에 우라늄에 노출되어서 몸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허버트는 거미 용액을 이용해서 치료했고 그녀는 훗날 이것 때문에 스파이더 우먼 제시카 드류가 됩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아내가 늑대인간에게 공격당해서 죽음을 맞이하자 조나단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 사건 후에 허버트 윈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강력한 파워수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늑대인간의 후예가 바로 문나이트가 데뷔했을 때 싸웠던 늑대인간 잭 러셀,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였습니다.
한편 마그누스는 크톤의 재림을 느끼고 조나단 드류의 빙의에서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찾아갑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나이츠 오브 운다고의 과학력과 마그누스의 마력으로 크톤이 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 크톤이 운다고 산에서 활개했을 사이에 하필 운다고 산의 어느 여성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그다라는 이름의 임산부는 결국 쌍둥이 남매를 갖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바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였습니다. 그리고 크톤은 갓난아기 완다를 자신의 재림을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벤져스 182호에서 마침내 크톤의 이야기가 빌드업됩니다. 장고 막시모프라는 로민, 집시 마법사가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의 본질을 두 인형에 가둬버립니다. 장고는 자신이 바로 너희의 아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장고 막시모프에 따르면 아나와 마테오라는 남매를 아이로 갖고 있었으며 마테오는 너무 빨리 달렸고 아나는 마법을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장고는 아이들의 초능력을 개의치 않았는데 자신도 마법을 잘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나와 마테오의 능력을 질투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에 의해서 장고의 가족은 급습을 당하게 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장고는 가족들이 다 죽었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뉴스에서 어벤져스에 합류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 기사를 보고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직감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어벤져스가 장고 막시모프를 제압하고 완다와 피에트로는 장고와 함께 유럽에 가서 그들의 기원을 찾고자 합니다. 어벤져스 185호에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는 장고 막시모프와 함께 트란시아에 도착합니다. 그날 밤 완다는 모드레드라는 마법사와 만나게 됩니다. 모드레드는 진실을 밝혀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모드레드는 완다를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우주로 떠나면서 버린 운다고 산의 실험실로 데려갑니다. 폐허가 된 시타델 오브 사이언스에서 모드레드는 갑자기 그녀를 공격합니다. 한편 다음날 완다가 사라진 걸 알게 된 퀵실버는 마을을 달리며 열심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운다고 산에서 완다와 자신이 태어났을 때 났다고 알려진 그 강렬한 빛과 같은 빛이 다시 한번 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퀵실버는 운다고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보호막에 의해 튕겨져 나간 퀵실버는 운 좋게도 산 밑에서 은폐장치로 숨어 사는 보바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바는 퀵실버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보바는 바로 나이츠 오브 운다고에 속한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만든 인간 소였습니다. 그리고 보바는 바로 자기 자신이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를 받은 산파였다고 하죠. 조나단 드류가 빙의되어서 하이 에볼루셔너리에게 크톤에 대해서 경고해준 바로 그날 운다고 산에 마그다라는 여자가 왔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마그다는 남편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며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기에 도망쳤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보바에게 그녀를 도우라고 말한 뒤 조나단과 같이 크톤 문제를 논의합니다. 마그다와 보바는 친해지고 며칠 뒤 마그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크톤과 싸웠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조나단 드류의 빙의한 몽환 르페이의 제자 마그누스는 마법으로 크톤을 막고자 노력했고 재림하는데 실패한 크톤은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완다를 선택했습니다. 마그다가 낳은 완다에 자신의 일부를 집어넣어서 그녀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크톤은 장고를 따라 완다가 운다고 산으로 온 바로 그날 그와 모드레드를 이용해서 그녀를 통해 지구로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고 막시모프가 정말 쌍둥이의 친아빠일까요? 여기에는 또 복잡한 막장 드라마급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다시 이번 영상으로 들어가서 결국 크톤이 스칼렛 위치를 조종해서 퀵실버와 장고 막시모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퀵실버는 서둘러 도망쳐서 어벤져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크톤은 스칼렛 위치를 완벽히 조종하면서 이 둘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렇게 어벤져스 186호에서 크톤은 마블 코믹스에서 처음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비스트는 운다고 산으로 투입되었으며 원더맨이 퀸젯을 착륙시켰고 나머지가 트란시아에서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그때 크톤이 스칼렛 위치를 조종하도록 도운 모드레드가 어벤져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퀸젯을 착륙시킨 원더맨의 필두로 크톤 위치가 어벤져스 멤버들을 하나씩 제압합니다. 그리고 크톤 위치는 어벤져스 멤버들을 원형으로 봉인해서 다크홀드의 힘으로 지구를 지배하거나 파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이츠 오브 운다고의 어느 나이트가 공중에 나타나서 다크홀드를 파괴하고 크톤의 계획은 순식간에 틀어집니다. 크톤의 주문이 깨지자 어벤져스가 모드레드와 크톤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크톤 위치는 끄떡도 없었지만
이때 장고 막시모프는 자신이 완다의 본질을 가둔 그때 그 인형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칼렛 위치가 크톤에게 조종당하면서 스칼렛 위치의 본질이 그 인형으로 튕겨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퀵실버는 그 인형을 크톤 위치 앞에 들고 섭니다. 스칼렛 위치가 크톤과 싸우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죠. 퀵실버는 망연자실합니다. 하지만 어벤져들이 퀵실버와 함께 마음과 힘을 합칩니다. 그러자 강력한 마법이 발생합니다. 완다는 자신의 몸만 조종할 수 있을 뿐 아직 지구로 완전히 넘어오지 못한 크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고, 크톤은 장고의 인형 안에 튕겨져 나갑니다. 그새 완다는 퀵실버에게 그 인형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퀵실버는 급히 산 위로 올라가서 있는 힘껏 인형을 운다고산 어딘가로 던져버리고, 스칼렛 위치가 근처 봉우리를 터뜨리면서 그 인형을 누구도 찾지 못하게끔 막아버립니다. 돌아온 퀵실버는 운다고산에 추락한 비스트가 나이트 오브 운다고 헬멧을 발견해 그걸로 변장해서 잠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장고 막시모프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마법을 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스칼렛 위치의 인생을 조종한 악당은 이모터스였지만 이후에도 크톤은 스칼렛 위치와 엮였습니다. 시크릿 엠파이어에서는 그녀는 하이드라를 믿도록 세뇌되었고, 크톤이 이 세뇌를 이용해서 그녀의 마음을 침투했고 그녀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 최후의 전투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제인 포스터 토르를 소환해서 크톤 위치를 잠시 기절시킨 뒤에 마법으로 그녀에게서 크톤을 빼냈습니다. 다크홀드라는 미니 시리즈에서 완다는 닥터 둠이 최초의 다크홀드를 찾았기 때문에 크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다가 어벤져스를 해체시키고 뮤턴트를 멸종위기에 빠뜨린 것도 모두 라이프 포스라는 초월적인 힘을 같이 실험했었던 닥터 둠한테 조종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완다는 닥터 둠에게 감당하지 못할 힘을 찾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닥터 둠은 이미 둠봇을 통해서 다크홀드를 읽었고 이 때문에 크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완다가 크톤의 기원에 대한 악몽을 꾼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힘을 합쳐서 크톤을 막기로 합니다. 크톤은 지구로 나갈 포탈을 만드는데 성공하고 바로 그때 스칼렛 위치와 닥터 둠이 아드렐름에 나타납니다. 크톤은 완다에게 그렇게 많이 나에게 조종당하고도 또 반격하냐고 되물으면서 자신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완다는 그동안 크톤에게 조종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크톤을 막는 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톰과 다크홀드 모두 파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차라리 그것과 하나 되어서 스스로를 봉인하면 크톤과 다크홀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닥터 둠은 크톤을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스칼렛 위치가 닥터 둠을 배신하고 자신이 크톤에게 조종당한 게 더 많다면서 다크홀드를 흡수한 완다는 크톤을 제압합니다. 완다는 다크홀드와 크톤 모두 자신이 흡수했고 감금했다면서 자신을 죽이면 크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크톤이나 외부의 크톤의 부하들 그 누구도 자신을 쉽게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닥터 둠은 왜 자신을 속였느냐고 묻습니다. 완다는 자신이 이미 라이프 포스 하우스 오브 M 때 닥터 둠한테 당한 것이 있으니 닥터 둠이 자신을 속일 줄 알고 먼저 선수 친 것뿐이라고 답합니다. 자신을 더 이상 갖고 놀 수 없을 것이라고 닥터 둠에게 경고합니다. 스칼렛 위치는 이제 자신이 비로소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하우스 오브 M이라는 완다의 잘못을 털어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참 MCU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준비하는 2017년에 원작에서는 시크릿 엠파이어에서 흑화한 스칼렛 위치를 크톤과 다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개봉하는 바로 올해 1월에 스칼렛 위치가 크톤을 제압하는 특별한 미니 시리즈 다크홀드를 연재했습니다. 왠지 이 모든 게 다가올 MCU에서 크톤이 스칼렛 위치를 조종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원작에서 빌드업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물론 MCU에선 크톤이 아닌 다른 악당이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나올 완다의 흑화를 조종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칼렛 위치가 꼭 누군가에게 조종을 받기보다 본인이 흑화하고 싶어서 흑화했고 훗날 반성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대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완다의 서사의 중요점인 완다 비전이란 작품에서 크톤의 다크홀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MCU 크톤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과연 스칼렛 위치는 MCU에서도 크톤에게 선택을 받을 것인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스칼렛 위치가 크톤을 정말 만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